에코프로비엠도 견조하게 지금은 차트가 좋네요. 삼성 SDI도 괜찮고 그러고 기아. 회사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 그 외에도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을 좀 몇 가지 여쭤보면 엔젤 로보틱스. 아, 이건 신규죠. 네, 신규주. 신규조라 뭐 언급할 것도 없어요. 이거 공모가가 네. 2만 얼마인데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또 추가 급등을 한 건데. 예. 자, 그다음 그럼 HLB요. 아, 이거는 이제 신약 그 3임상이 네. 거의 성공했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선, 21선을 안 깨고서 꾸준히 올라왔는데 이후는 조금 오늘은 그래도 크게 떨어진 편이죠, 이게. 근데 원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견조하게 지금은 차트가 좋네요. 그죠? 여기서 돌파를 했을 때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안심을 못하는 게 뭐냐면 LG화학을 한번 보세요. LG화학. 여기 때 그래프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여기서 쭉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여기 50만 원이 넘었던 거거든요. 네. 그게 52만 원인데 이게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이런 그래프 차트가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네, 여기서 올라갈 때 되게 좋았잖아요. 네. 6만 원이 넘었는데 다시 떨어져가지고서 이게 아주 애를 먹이거든요.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차트를 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임수 차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거는 뭐 카카오보다 더 계속 그냥 네. 하방으로 23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되게 많이 떨어진 거죠. 쭉 떨어지기 네. 때문에 계속 그래프를 보시고서 만약에 오름세가 꺾이고 그러면 무조건 매도. 그래서 섣불리 쉽게 이 대형주들이 조금 그러거든요. LG 솔루션이요? LG엔솔은 견조하고 괜찮죠. 그런데 LG화학이 애를 먹였고 삼성 SDI도 괜찮고 그러거든요. 삼성 SDI. 요거는 이제 전고체 부분에서 네. 지금 여기 바닥권에 있다가 이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오름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 차트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요거는 3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그 48만 원이니까는 12만 원 올라갔으면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20% 이상 올라가지 않나? 포스코홀딩스. 요거는 아직은 차트상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죠? 네. 매수가. 저거 그때 삼성 SDI는 전고체 부분. 그래서 이제 전고체가 다음에 나오는 이 체인지업 때는 2차 전지의 꿈의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일본이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져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데, 한국에는 그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일단은 이제 선두주자로 그렇게 돼서 시제품 같은 경우는 벌써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양산한다는 그 발표로 인해 가지고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름세 향후 좋아지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PER도 낮고, 저게 액면가가 5,0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40 지금 8만 원 하더라도 PER이 10, 한 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싸게. 그 2차 전지 중에서 100, 몇백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너무 과대평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가 100이라 그러면 100년 동안 100년. 벌어야지 그 회사, 그 주식을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가 돼 있다는 건데 저런 거는 좀 괜찮은 거죠. 요즘 방산주 뜨거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 이거 좋죠. 을 비롯한 이제 기타 우리 이제 지난번에도 방산주들. 봤던 거야, 이거. 네. 지난번에 2월 달에 봤을 때 여기였던 건데,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벌써 꺾이는 분위기면 일단 팔았다가 여기에서 대형주지만은 이렇게 보시고서 21선 견조하게 지키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여기 십자 도지 나올 때. LIG 넥스원도 있고요. 방산주는 그 밖에 현대 로템 있고 한국 항공우주. 항공우주 빼고는 지금 차트 세 개가 되게 비슷해요. 네. 그죠? 앞에 세 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주가가 다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가 조금 주가 변동성이 좀 작네. 그죠? 네. 아까 세 개가 더 좋네. 네. 그거들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네. 그런 모양새가 나올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방산주들을 앞으로 또 괜찮죠. 삼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죠. 보시면 근데 이미 지금 비싸니까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조정받을 그러니까 요렇게 떨어져 있을 때, 네. 요번에도 방산 업체들 무슨 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K방산이 또 이제 콜을 많이 받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서 이게 지난주인가 한번 이 러시아에서 뭐 큰 뉴스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사일 쐈던가 뭐 어쨌든 하면서 그날 방산주가 좀 크게 오르긴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좋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사든가 아니면 이럴 때 샀으면 더 좋았는데 아쉽지만 우리가 또 따로 기회가 또 오겠죠. 네. 어. 삼천당제야. 이거는 그 되게 많이 올랐네요. 요날 바이오시밀러 그 허가가 났다 그래서 유럽에서 네. 그래서 이날이 상한가 가고 연속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이날에 높이 떠서 나왔는데 이날 샀었어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 속이 엄청 쓰려서 지금 헛것이 보이는 거 헛것이. 자, 알테오제는요. 일단 오름세가 이렇게 이제 네. 꺾였잖아요. 그러면 모르죠. 이거는 그때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3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나왔을 거예요. 이때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이때쯤에 나왔는데 목표가 3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날은 이제 받치는 세력도 있고 파는 세력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20선에 걸려 있는데 조금 위험하죠. 이게 갭 차이가 너무 크다 보면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21선. 그렇지만은 뭐 장기 성장성이 괜찮다 그러면. 네. 그런데 조를 때 저 같으면 안 사요. 그러니까 한 주만 갖고 있다가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자, 로봇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번에 또 올라갔죠. 여기서 한참 쉬다가 여기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삼성전자에서 M&A에 적극적이라는 말도 있고 지분을 지금은 많이 늘렸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호재로 인해서 20만 원 넘었다가 이제 소폭 며칠 이제 조금 쉬는 편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되게 어려운 주식이에요. 그래도 바닥권에서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다 물리치고 그 원전 다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계 이제 급등을 했었네요. 요때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장 전체가 나쁘지가 않으니까는 이게 뭐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기아. 지금은 이제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여기에서 많이 떨어졌네. 그죠? 네. 이 정도. 이런 것들도 그때 이제 저 PBR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던 거죠. 네. 그 시절치 않은데 이제 피로도가 중첩이 된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냥, 또 다른 거를 먹자 하고서 이제 여기에서 털어낸 건데 개파락하면서 쭉 떨어졌는데 이 정도는 괜찮네. 11만 원 선에서는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적 피크라는 게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 이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 현대차도 뭐 같은 흐름이겠죠. 같은 거겠죠. 화천기계. 이거 정치 테마죠, 정치 테마. 신문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정치 테마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조국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네. 조국 혁신당인가 그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는 급등을 했다가 네. 여기에서 샀으면 되게 많이 먹었을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인데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날 이제 어제 보니까는 이게 대주주가 뭐 지분을 4%를 팔았대나 어쩌다나 그러니까 그 떨어질만 하죠. 그러니까는 어제 시간에 하한가 가고 그러니까는 이제 개파락을 한 거죠. 개파락.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는 참 조심해야 될 게 그 대주주나 회사 관계자가 이제 팔면은 꼭지거든요. 그때 이 4%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아주 옛날에 이제 대선 관련주 그 경우 10만 원까지 간 주식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주주가 그때 80억 원어치 팔아가지고 현금 딱 챙기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나 많이 올라오면 이게 웬 떡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네. 좋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여기에서 여기 개파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여기 멋모르서 갖고 있는 사람들 손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K사인은요? 뭔가 정치 테마주의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건 아니고 센즈랩이 어제 이제 상한가로 그냥 아침에 초전에 그냥 직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그래프 보실 줄 아시죠? 네.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여기 올라갔다가 밑에 갔다가 여기로 끝난 거죠. 거니까. 그렇죠. 음봉이니까. 이거의 모회사예요, 아까 그게.
예. 그래서 이게 MS하고 뭐 기술 개발을 한다 그랬거든요. 네. 사이버 보안, 공동 기술 개발, 사이버 보안에 그게 사이버 관련주거든요. 아까 K사인. 그러니까는 이제 이날은 장대 양봉이잖아요. 장대 양봉. 네. 너무 고점이죠. 이럴 때는 아까 그 센즈랩이 먼저 상한가를 갔는데 그걸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큰 세력이 그 상한가를 종가의 상한가였거든요. 그러고서 오늘 떠서 나왔지. 그러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1등주, 2등주가 구별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주식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센즈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센즈랩. 센즈랩은 떨어지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엔캠. 엔캠은 이거는 무슨 뭐 저기 2차전지 관련주였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죠. 근데 원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건 이거는 이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원래 역배열이 됐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 자 보세요. 이게 원래 5, 6만 원에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때는 거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원래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데 요날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11만 원일 때 좋아한대. 제가 다 알고 있던 주식이라. 그래서 30 여기까지 해서 이제 꼭지를 해서 이렇게 꺾었죠. 여기 아직도 그래프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같이 섞여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MSCI 지수인가? 거기에도 네. 편집이 된다는 뉴스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보지 않았어요? 저하고 네, 같이. 맞아요. 제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네. 한 달 전에. 그죠? 한 달 전이니까는 2월 요때인데 벌써 꺾였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재가 아무리 나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조건 팔아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도 비싸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21선을 지탱하는지 우리가 아닌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봐야 되겠네. 네, 근데 고점에서는 원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또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네.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서 턴을 할 수도 있죠. LNF. LNF는 제가 별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차트상으로는 괜찮네요.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밀려도 27만 원 밑으로는 안 밀릴 것 같은데. 파도는요? 파도는 지난번에 이제 공모할 때 말이 많았던 거죠. 실적이 순엉망이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주 그래프가 완전 역배열에 아주 나쁜 상태죠. 어제 오늘 이틀 반등은 줬는데 이거를 뒤집을 힘이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애매한 거죠. CCS. CCS는 원래 이 전도체 관련이잖아요. 그 이제 초전도체 관련. 그래가지고 지주회사 요건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요때 무슨 악재가 나와서 갭 하락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날 급등을 하면서 여기에서 바닥에서 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이게 그 소송이 걸렸대나 뭐 했대나. 그래서 아무튼 좀 시끄러운데 이제 어제 올라갔던 거는 경고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투자주의로 바뀌면서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또 스팸 과다 뭔가 해가지고서 또 이게 투자주의가 또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아침에 소폭 올랐다가 이제 주저앉았는데 시간으로도 또 뭐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제 불확실하고 그런 거죠. 뭐 여러 이슈가 많아요. 그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특허청에서 지금 심사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쪽에 지주회사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근데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슈가 있는 거 그냥 물어본 거죠. 네. 뭐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고. 아니, 없습니다. 이거 이거 네이버 검색 종목 탑 30을 제가 다 충북 그대로 방송이거든요. 원래 충북 방송. 그래서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고 막 그런데 1,000원짜리가 그 6,000원까지 올라갔던 거지. 6,000원까지. 단기간에. 제가 아프리카가 있을 때. 아프리카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그때 딱 보니까 여기서 이날 무조건 사는 건데 네. 제가 봤으면 만약에 있었으면 나중에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잘 모를 때는 매수 안 하는 게 최고예요. LG전자는요? LG전자 뭐 참 답답한 종목이죠. 올봉, 주봉, 일봉 다 답답하네. 근데 이제 제가 봐도 그래요. 무슨 뭐 자동차 전장 산업에 뛰어들고 뭐 그러는데 아직은 그게 과시적인 성과도 안 나오고 애플카 만든다 그랬잖아요. 애플카. 근데 문제는 애플카를 이제 포기를 했지. 접어버렸으니까. 예, 그러면서 성장 동력이 뚜렷하게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예. 자, NC소프트는요? 요번에 원래 게임 새로 나온 거가 별로 흥행에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해가지고 네. 실적도 그렇고 그러면서 엄청 이 주봉 보면 뭐 100만 원 갔던 주식이 몇 년 전에 갔던 게 그냥 아주 그냥 이 100만 원 갔던 게 이렇게 떨어져. 5분의 1 토막 났네. 5분의 1 토막 난 거.
그 몇 년 전에 그때 지금 기억도 안 나실 거야. 그 코로나 끝나고서 2년 전, 제가 보기에 2년 전인데 저한테 물었을 때 그 11월 달인가 게임주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아예 앞으로 이제 게임주 뭐 그동안에는 방구석이나 어디 그 셧다운 되다 보니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게임만 하다가 이제 코로나 물러나고 그러면 게임주가 좋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줄줄이 그냥 어쨌든 안타깝죠. 그래도 이제 요번에도 그 기사가 나온 거 봤거든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잘 키우겠다고 발표한 게를 봤는데 지금은 일봉상으로 보면 바닥권이긴 바닥권인데 그죠? 20만 원 밑에 20만 원 여기에서 바닥권인데 턴을 했으면 좋겠어요. 프리엠스. 아 이거는 이제 급락하다가 어제 네. 상한가가 간 거거든요. 오늘도 급등했다가 이렇게 주저앉은 거죠. 일단 차트 상으로 보면 이제 감사 보고서 지금 제출 마감 기간이라 아마 감사 보고서가 그 제출이 지연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급등했다가 이렇게 주저앉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정상화되면 그 떨어지기 전 있죠.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